여러분 혹시 그 완벽하게 직각으로 딱딱 떨어지고 티 없이 깔끔한 그런 현대식 건물에 들어섰을 때 말이죠. 뭔가 모르게 공간이 막 죽어 있다거나 묘하게 차갑다는 느낌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 네. 아주 흔하게 겪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약간 좀 삐뚤삐뚤하고 낡았어도 문을 여는 순간 막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듯한 그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공간을 경험해 보신 적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대체 이 두 공간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게 그냥 건축가의 감각 아니면 뭐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그 공간이 주는 미묘하면서도 압도적인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공간을,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을 창조하는 방식, 그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숨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임무가 정말 더욱 흥미진진한데요. 오늘의 목표는 바로 그 생명력의 비밀을 파헤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그 유명한 저서 질서의 본질 시리즈를 깊게 파고들 텐데요. 아,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네네. 특히나 그중에서도 제2권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이라는 책을 해치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생명력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쏙쏙 뽑아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어떤 지형을 탐험할지 딱 아실 수 있게 미리 선언을 좀 하자면요. 네, 아주 중요한 챕터들이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챕터들은 제18장 자유의 장려, 제19장 거대한 과정의 어려움, 제20장 살아있는 과정의 사회적 확산, 제21장 제3천년기 건축가의 역할, 그리고 결론부인 생명 기반 사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록인 살아있는 과정의 작은 사례입니다. 와, 리스트만 들어도 벌써 막 가슴이 뛰네요. 그니까요. 자, 이걸 좀 풀어보죠. 대체 왜 현대의 수많은 건물과 시스템들은 숨통이 탁 끊어진 것처럼 이렇게 건조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그 원인을 찾으려면 사실 우리가 일하고 생산하는 방식, 깊숙이 아주 단단하게 뿌리내린 테일러주의, 그리고 거대한 관료주의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19장에서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거든요. 아, 테일러주의요? 그 효율성 극대화하는 그거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현대사회는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노동과 설계의 과정을 아주 기계적으로 막 잘게 쪼개어 놓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하는 사람, 도면을 그리는 사람, 예산을 짜는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벽돌을 얻는 사람이 모두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사람과 손을 쓰는 사람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설계자는 현장의 흙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고 그냥 책상에서 도면만 그리고요. 시공자는 그 공간의 느낌을 고민할 권한이 아예 없이 도면대로 그냥 기계적인 조립만 하는 거죠. 진짜 기계부품처럼 돌아가네요. 그렇죠. 과정 전체가 이렇게 막 토막에 나 있으니까 그 결과물 역시 유기적인 연결을 잃고 결국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1차적 기능이 그저 효율적인 기계를 쌩쌩 돌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역설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18장에서 그 대안으로 형태 발생적 과정이라는 개념을 딱 제시하죠. 형태 갈생적 과정이라 단어가 약간 좀 학술적이고 무겁게 들리는데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의 건축이나 어떤 프로젝트 진행 방식이 그 번호가 매겨진 칸에 정해진 색을 칠하는 컬러링 북 같은 거라면요. 알렉산더가 말하는 이 형태 발생적 과정은 씨앗을 심고 흙이나 햇빛, 비 같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자라나는 정원 가꾸기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와,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처음부터 막 끝모양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환경과 교감하면서 유기적으로 형태를 탁 갖춰가는 거죠.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형태 발생적 과정이 단지 막 무계획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자라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규칙이 있나요? 핵심은 바로 구조를 보존하면서 변화하는 순차적 단계 그 자체에 있습니다. 구조를 보존한다고요? 네네.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떡잎이 되고 줄기가 막 뻗어나갈 때 이전의 맥락을 다 무시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다른 식물로 휙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사과 씨앗에서 갑자기 포도가 열리진 않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공간의 전체성을 존중하면서 그 공간이 가진 잠재력을 더 깊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쫙 전개되는 거예요. 야, 씨앗이 틈고 있는 본질적인 구조를 딱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에 맞게 형태를 완성해 나간다. 이거 이론적으로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우아한 개념이죠. 하지만 이게 과연 이 복잡하고 막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사실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책의 부록에 수록된 어팸 주택 건축 사례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해답을 주더라고요. 아, 그 사례 정말 대단하죠. 청취자 여러분, 이 집을 지을 때 그들은 종이 위에 그려짐, 그 흔히 말하는 완벽한 설계 도면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네, 진짜 현대 건축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접근이었죠. 보통은 다들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2차원 평면도의 선부터 쭉쭉 긋고 그 도면을 현장에 억지로 우겨놓는 것으로 시작하니까요. 근데 알렉산더의 팀은 실제 집이 지어질 그 텅 빈 땅 위에 클라이언트와 함께 직접 서서 현장에 말뚝을 막 박아가면서 방의 크기와 위치를 정했습니다. 네, 몸으로 직접 느낀 거죠. 맞아요.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햇빛은 어디로 떨어지는지 직접 서서 느끼면서요. 도면이 먼저가 아니라 말뚝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형태 발생적 과정의 핵심적인 시작점입니다. 네네. 근데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였던 스테파니 어팸과 설계에 대해 막 논의하던 중에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확 흘렸다는 대목은 참 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었던 그녀가 우리 가족의 삶이 충분히 진짜 같지 않다면서 막 잃어버린 유대감에 대한 슬픔을 토로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전통적인 테일러주의 방식의 건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건축가는 그냥 휴지를 한 장 쓱 건네주면서 위로하고는 애초에 승인된 평면도대로 공사를 무조건 강행했을 겁니다. 아, 그쵸. 도면에 감정을 그릴 순 없으니까요. 맞아요. 클라이언트의 감정은 도면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변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알렉산더의 형태 발생적 과정에서는 그 깊은 감정의 표출이 전체 설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데이터가 됩니다. 감정이 데이터가 된다고요? 와, 이거 표현 좋은데요?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가족의 잃어버린 유대감을 어떻게든 회복해야 한다는 그 절실한 필요성이 집의 구조를 밑바닥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구조가 확 바뀐 거군요. 그렇죠. 결국 그들은 작고 붉은 빛이 도는 약간 어둡지만 아주 깊숙하고 안락한 거실을 집의 최중심부로 딱 배치하게 됩니다. 최중심부, 센터 오브 더 센터. 네네. 도면상의 단순한 동선 효율성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가족이 진짜로 모일 수 있는 삶의 진짜 중심을 텅 빈 땅 위에 직접 구현해낸 거죠. 와, 제가 보기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클라이언트의 깊은 내면을 반영해서 현장에서 설계를 바꿨다는 건 진짜 한편의 영화같이 감동적이에요. 네, 정말 울림이 있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제 돈을 내는 건축주라면 현실적인 공포가 막 밀려올 것 같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도면도 없이 시작해서 그때그때 클라이언트의 감정이나 현장 느낌에 따라 막 설계를 바꾼다고요? 그럼 예산은요? 공사 기간은요? 아, 당연히 걱정되죠. 보통 집 짓다가 설계 한 번 잘못 바꾸면 추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청구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건축가에게나 건축주에게나 너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적인 도박 아닌가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알렉산더 역시 그 현실적인 제약과 공포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 대비책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그는 기존의 건축계와 완전히 다른 방식의 계약 그리고 예산 통제 구조를 고안해냈습니다. 일반적인 건설 계약에서는 도면에서 정말 단 1인치만 벗어나도 바로 설계 변경으로 간주돼서 막대한 초과 비용을 발생시키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들 설계 변경을 무서워하죠. 하지만 알렉산더의 방식은 아예 다릅니다. 이들에게 전개, 즉 과정 중의 형태가 계속 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나 예외 상황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돈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계속 무언가를 바꾸고 막 덧붙이면 결국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알렉산더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는데요. 전체 예산의 총액은 처음부터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절대 1원도 늘어나지 않아요. 오, 절대 안 늘어난다고요? 네, 대신에 그 예산을 각 부분의 퍼센트로 미리 할당해 둔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자금을 아주 유기적으로 재배치합니다.
마치 진짜 살아있는 유기체처럼요. 자금을 유기적으로 재배치한다. 좀 감이 올 듯 말 듯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어서 거실 창문을 현장에서 직접 딱 서서 보니까 원래 계획보다 창을 훨씬 크게 내고 벽돌을 좀 벗대야 이 공간의 생명력이 확 살아난다는 걸 깨달았다고 가정해보죠. 아, 현장에서 보니까 느낌이 다른 거죠. 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돈이 더 듭니다. 그러면 건축가는 그 자리에서 즉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거실 창문의 비용을 더 쓰는 대신에 2층 복도의 바닥재를 조금 저렴한 소나무로 바꾸고 각 방문 손잡이의 화려한 장식을 포기합시다. 이렇게요. 아하, 빼고 더하기를 현장에서 바로바로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돈을 과연 어디에 쓰는 것이 전체 공간의 느낌을 가장 좋게, 가장 진짜처럼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예산이라는 제한된 파일을 현장에서 계속 다시 자르는 거예요. 아, 이제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총액 자체는 꽉 묶어두되 그 안에서 돈이 흐르는 길은 언제나 열어둔 거군요. 무제한으로 막 돈을 퐁퐁 쓰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한 곳에서 힘을 쫙 빼고 가장 생명력이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철저한 우선순위의 게임이네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일단은요, 그 한정된 예산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는 어떻게 바꾸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가를 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부록을 읽다 보니까 이 물리적 검증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마 실물 크기, 그러니까 1:1 스케일의 골판지 목업을 사용한 검증 방식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도면상의 추상적인 선이 아니라 실제 3차원 공간에서 내 몸으로 직접 부딪혀 봐야만 알 수 있는 진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알렉산더 팀은 실제 크기의 아주 거대한 골판지로 벽이나 기둥, 심지어 그 벽난로까지 막 뚝딱뚝딱 만들어서 공사 현장에 직접 세워두고 빙 둘러 앉았습니다. 마치 다 지어진 진짜 거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소꿉장난 같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진지한 과정이었죠. 그니까요. 문서나 2D 평면도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였던 1층 현관 공간이 있었는데요. 막상 골판지로 턱턱 벽을 세우고 그 안에 직접 들어가 서 보니까 세상에 너무 춥고 끔찍한 공간이라는 거 온몸으로 확 깨닫게 된 겁니다. 네, 도면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한기를 느낀 거죠. 맞아요. 현관문 위치를 바꿀까 막 고민하던 그들은 그 골판지 안에서 바람을 직접 맞으면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주 대담한 결정을 내리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이미 지어져 있던 아주 거대한 콘크리트 전면벽을 확 헐어버리고 빛이 들어오도록 커다란 창문을 내는 구조적 결단을 딱 내립니다. 종이 위에서는 절대 결코 알 수 없는 몸의 감각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2차원 도면이 얼마나 우리의 감각을 기만하고 막 마비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미 지어진 콘크리트 벽을 허물어버리는 결정을 내릴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감이 도대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멀쩡한 벽을 부수다니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골판지로 만든 목업이 주는 아주 직관적인 공간감, 그 공간이 지금 죽어있다는 명백한 체감이 그 모든 두려움과 저항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2층 심실로 가는 복도의 설계 변경이라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래 도면에는 아주 길고 어두운 복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 몬티첼로 이야기요? 네네. 며칠을 막 끙끙대면서 이 어둠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지 팀원들이 고민을 하다가 팀 중 한 명이 토머스 제퍼슨이 몬티첼로에서 자신의 서재로 가는 길목에 아예 침자를 두었던 방식을 탁 떠올립니다. 정말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었죠? 그리고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이 답답한 복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방 한가운데를 침대가 떡하니 가로막게 만들자는 겁니다. 침대를 넘어가야만, 침대 위를 지나가야만 서재 공간이 나오는 구조로요. 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동선이죠. 처음에 집주인조차 제정신인가요? 침대를 기어 넘어가라고요? 하면서 막 기함을 했지만요. 실제로 골판지를 치우고 공간을 확 터서 그 구조를 눈앞에 딱 보여주자 어둠이 마법처럼 확 걷히고 방 안가득 엄청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완벽하고 통제하고 계획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는 걸까요? 아무래도 불안하니까요. 실패할까 봐. 그렇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 즉 우리가 그저 부분적 지식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주 겸허하게 그리고 너무나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다. 네. 처음부터 완벽한 청사진을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한 걸음 딱 나아갈 때마다 다음 단계의 올바른 모습이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기꺼이 허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명력을 부여하는 전개 과정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미리 다 안다는 오만함을 버려라. 야, 이거 뼈 때리는 조언이네요. 네, 아주 깊은 철학이죠.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 대부분은 내일 당장 집을 직접 설계하거나 거실에 막 골판지로 가짜 벽돌을 쌓을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일견 건축가들에게는 해당될 법한 이야기를 도대체 왜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사회 시스템 속으로 가져와야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 책의 후반부, 그러니까 20장, 21장, 그리고 결론에 이르는 개별 주택의 사례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조망하는 아주 거시적인 시각으로 확 넘어가야 합니다. 아, 스케일이 커지네요. 네. 여기서 알렉산더가 결론부에서 핵심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깊은 감정의 진짜 의미를 해독해야 하거든요. 주의해야 할 점은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 오늘 기분이 좀 우울하다거나 기쁘다거나 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아주 변덕스러운 감상주의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감정인가요? 알렉산더가 말하는 깊은 감정은 이 세계의 전체성에 대한 아주 객관적이고 철저한 연결을 의미합니다. 아,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좀 막히는데요. 객관적인 전체성이요? 아니, 색깔을 고르거나 공간의 느낌을 딱 결정하는 건 다분히 주관적인 영역 아닙니까? 나는 붉은 색방에 좋고 당신은 푸른색 방에 좋다면 그건 그냥 취향의 문제지. 어떻게 그걸 객관적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아주 예리하고 훌륭한 질문입니다. 20장에 나오는 백합 타일 사례가 이 묘하고 미묘한 개념을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백합 타일이요? 네. 원래 화장실 도변에는 기성품인 그냥 평범한 팔각형 타일이 딱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어느 정도 딱 완성된 후에 알렉산더 현장에서 서서 보니까 그 타일이 이 공간의 생명력을 다 갉아먹는다고 느꼈죠. 아, 공간의 느낌을 망치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수많은 색상과 형태의 타일을 직접 불에 구워서 현장에 바리바리 가져갑니다. 도면상의 추상적인 형태를 버리고요. 실제 빛이 확 들어오는 현장에 타일을 하나씩 탁탁 놓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끝없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나요? 내가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요. 이 공간의 전체적인 맥락과 지금 이 빛 속에 진정으로 속해 있는 색은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아, 나의 개인적인 에고나 자아를 막 채우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요구하는 바를 조용히 듣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걸 음악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다 함께 C 메이저 화음을 연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G음을 연주한다면 그것은 전체 음악을 아주 조화롭게 완성하잖아요. 네네, 화음이 맞으니까요. 하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C샵을 꽝 하고 강하게 연주한다면 아주 심한 불협화음이 나죠. 이건 연주자의 주관적인 취향 문제가 아니라 그 화음 구조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객관적인 물리적 법칙에 더 가깝습니다. 아, 확 이해가 되네요. 알렉산더 팀이 수많은 테스트 끝에 결국 강렬한 붉은색과 보라색 바탕이 어우러진 백합 타일을 선택한 것도 완전히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얄팍한 취향을 넘어서서 그 공간의 빛과 그림자, 흙과 나무의 색감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가장 객관적인 퍼즐 조각을 찾아낸 결과였던 겁니다. 와, 정말 명쾌한 비유네요. 그 공간이라는 어떤 음악에 가장 잘 어울리는 화음을 직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네, 이걸 조금 더 큰 시야, 그러니까 21장의 맥락에서 바라보자면 알렉산더가 미래의 건축가, 나아가 세상을 설계하는 모든 리더와 창조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떤 메시지죠? 제3천년기의 설계자는, 그러니까 미래의 설계자는 무균실 같은 하얀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마우스만 까딱거리며 도면만 그리는 사람으로 남아선 절대 안 됩니다. 직접 타일을 굽고 배치하고 콘크리트 먼지를 들이마시면서 제조 과정에 그 진흙탕에 직접 두 발을 담가야만 합니다. 아, 현장으로 돌아가라. 네, 왜냐하면 살아있는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나 도면으로 하향식 통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천 수만 개의 아주 작고 살아있는 결정들이 유기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설계자는 위에서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그 수많은 작은 생명력들이 올바른 화음을 내도록 이끌어내는 현장의 지휘자이자 진정한 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알렉산더의 확고한 결론입니다. 야, 들을수록 이게 우리의 일상과 너무 깊이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심층 탐구를 통해서 왜 알렉산더의 통찰이
단순한 건축학을 훌쩍 넘어서 우리 삶의 철학으로까지 불리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아주 깊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의 현장에 과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죠. 네, 내 머릿속에서 아주 단단하게 굳어버린 완벽한 청사진, 그 집착을 과감히 한번 버려보는 건 어떨까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나 막 코딩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혹은 심지어 누군가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그 강박을 조금만 내려놓는 겁니다. 네,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려야죠. 대신 내 삶의 현장에 직접 말뚝을 탁 박고 서툰 골판지로 일단 대충 형태를 만들어서 현실과 부딪혀 보면서 체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만의 주관적인 똥꼬집이 아니라 상황 전체가 지금 당장 요구하는 객관적인 화음, 그리고 깊은 감정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완벽한 계획을 억지로 윽박지려고 강요하기보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고 경이로운 살아있는 전개를 기꺼이 허용해 보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의 손을 막 뻗는 대신에요. 꽉 쥔 주먹을 부드럽게 펴고 과정 자체가 스스로 숨을 쉬면서 올바른 흉틀을 찾아가도록 조용히 곁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숨막히는 테일러주의와 기계적인 관료제로 서서히 질식해가는 우리 현대사회의 시스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경직된 삶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아주 혁명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뇌리에 아주 깊이 박힐 마지막 질문을 탁 던지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려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일상과 삶을 아주 단단히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구조들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네, 한번 둘러보시죠. 아주 오래전에 그려놓은 지나치게 꽉 짜인 청사진 안에 갇혀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오늘 여러분의 성장을 턱 가로막고 있는 그 답답한 가짜 골판지 벽 중 단 하나를 지금 당장 과감하게 쾅 부숴버리고 그 틈으로 아주 따뜻하고 낯선 빛이 쏟아져 들어오게 만든다면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그 공간은 과연 어떤 살아있는 형태를 띠게 될까요? 정말 기대되는 변화네요. 부디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공간을 지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